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유명 유튜버의 코성형후 회사라고. 뭐 아주 자세하고 뭐 자세한 내용 이런 거 알 수는 없고, 그 코 성형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뭐 염증이 생기고 약간 이제 좀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선 저도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 몸을 어쨌든 어떤 절개를 하든 뭐 뼈를 건드리든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용적인 효과든 기능적인 효과든 병적인 것들을 개선을 시키든 문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몸에 어쨌든 뭔가 손상이라는 것 어쨌든 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술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보다 이제 득이 많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많을 때는 당연히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로 만족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그 누구도 좋지 않은 결과들, 원치 않는 결과들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혹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랬을 때 피치 못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어떤 수술 후 관리, 어떤 주의사항, 어떤 수술이든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문서화돼서 환자분들께 전달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구두로 이런 것들은 지키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것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안 됩니다, 뭔가 사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한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하셨을 때는 꽤나 큰 확률로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켜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원치 않은 상황들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뭐 각 수술마다 대개는 뭐 최소 요 정도는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바들이 있으니까,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적어도 이 기간은 안 지켜주시면은 높은 확률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으니까 최소한의 기간, 그 다음 기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술 후 주의사항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들, 합병증들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그런 발생 가능성들을 그 확률을 줄이고자, 발생할 것들을 예방하고자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염증이라는 것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술식이라는 게 어떤 몸의 침습적인 행동이고, 여러 가지 아무리 무균술식 이런 것들을 당연히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나 뭐 여러 가지 감염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감염이라는 건 항상 어떤 술식이든 일본으로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약도 먹고 뭐 오염,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유지하는 것들, 또 소독, 위생 관리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 안내가 나가는 것들이 이 염증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염증을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일단 염증이 발생했으면 이건 누구를 탓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1번이었던 건데, 술 후에 어떤 관리나 주의사항, 항상 모든 술식 병원마다 있는 이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환자분들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려서 지키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환자분들은 충분히 그것들을 숙지를 하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원치 않는 그런 합병증들을 피하고 가장 좋은 회복, 가장 좋은 결과를 이제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을 잘 드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들, 그 용법대로 꼭 지켜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수술 부위, 환부에 대해서 어떤 소독하는 방법들, 흔히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 병원마다 지침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피부라면 연고를 바르는 것들, 소독하는 방법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그 수술 부위들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좋지 않은 자극들을 피해야겠죠. 코 수술 같은 경우들은 회복이 덜 돼 있는, 뭔가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 불필요한 자극들이 가하게 된다면은 당연하지만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수술 부위에 불필요한 자극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을 닿지 않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물들이 멸균된 물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휴지 이런 것도 그냥 깨끗하긴 하지만 멸균된 건 아니거든요. 환부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깨끗한 면에서. 그 이제 입안의 수술로 좀 연장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각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양치질 하도록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잘 회복이 되려면 몸 컨디션이 중요하겠죠. 바꿔 말하면 면역력이라고 했을 때 영양 섭취에 대한 것도 잘 해주셔야 될 것이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들 약간의 산책이나 간단한 운동들은 오히려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1번 양치질. 치과 선생님들이라면 어떤 입안의 수술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양치질은 뭐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안 먹었다고 점심 양치질, 저녁 양치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입안에는 항상 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30분에서 40분만 지나도 세균의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특히 입안 수술의 경우에 뭐 실밥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프고 교정장치까지도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랬을 때 어렵죠. 어렵긴 한데 적어도 수술 다음 날부터는 환자분들께 하시도록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 푸는 행위들.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 코 안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코가 좀 막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코 푸는 행위가 굉장히 큰 수술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새로운 출혈을 유발하거나 붓기를 더 붓게 하거나 회복이 느려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생각나는 세 번째는 음식 섭취에 대한 시기,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지침이 있는데 강한 힘으로 이제 음식을 씹으신다거나 시기가 좀 이른데도 막 질긴 치킨, 갈비 이런 걸 막 뜯으신다거나 이제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수술 결과에 문제가 되거나 원치 않는 위치로 뼈가 뭐 뒤틀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제한하는 기간들이나 그 정도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지키셨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주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근래에 있었던 어떤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원치 않는 염증에 대해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서 기본적인 수술을 받으셨을 때 수후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의료진으로서 아무쪼록 잘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병원도 환자분이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